네, 안녕하세요.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. 네, 오늘도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.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,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매니저님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순환매가 빠른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실적 시즌인 것 같아요. 근데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도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그 환율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국내 시장을 때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실적이 빛을 좀 발휘 못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우리 이제 강아지 들고 주인이 이제 그 공원에 가면은 네. 천방지축은 알뛰잖아요. 결국은 주인한테 들어옵니다. 그 실적이라는 게 주인이라면은 결국 그 현재 이렇게 그 주가가 외부 변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실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시즌이나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요새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 반등 이후에 그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안 투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땐 어제 미국에서 실적이 발표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를 올렸던 게 ASML의 실적 부분이 좋아지면서 네. 노광공정 이런 부분이 좋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제도 이제 우리가 보신다면 테슬라 부분이 실적 부분이 이번에 또 2, 4분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오늘부터 이제 계속 실적이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팡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그 실적들은 상당히 과거 대비 그 1분기 대비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3분기에도 그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국내 그 미국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뜨고 국내 환율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 부분에 의해서 주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단지 제가 아까 보신 메타버스랑 2차 전지 뭐 구조적인 성장은 있습니다. 다만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격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단기 이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아까 ASML 반도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동차 업종, 뭐 테슬라라든가 또는 그 최근에 수출 환율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 공급 부족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종목군하고 바로 이제 네이버의 상승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같이 보시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. 저점에서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하니까요. 그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매니저님, 제가 안 그래도 이 반도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리뷰할 종목이 모두 반도체 종목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런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종목들 리뷰는 무료 방송에서 들어볼까요? 예. 오늘 유니셈하고요. 저번에 말씀드렸던 월덱스 네. 이 종목은 오늘 그 10시 40분에 합니다.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세세하게 방송에서 못했던 말씀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월덱스 그리고 유니셈의 리뷰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요. 잠시 뒤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. 오늘의 특종 어떤 건지 첫 번째 특종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빅데이터와 자회사 인수입니다. 빅데이터 키워드는 오랜만이네요, 매니저님. 예, 일단 뭐 빅데이터 하면 이제 우리가 연상되는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.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특종 공개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특종은 비즈니스 온입니다.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면은 메타버스랑 혹시 관련이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? 이게 궁금해요. 뭐 아주 우리가 이제 그 크게 본다면은 이런 그 포탈이라든가 또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연관은 될 수 있지만 네, 아까 네이버 말씀해 주셔가지고.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메타버스는 또 뭐 그 최근에 그 FRX라든가 또는 거기에 그 이런 하드 업종 이런 거 약간의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은 전자상거래 쪽에 그 상당히 특화된 기업이다 보는데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. 그리고 ERP 플랫폼 부분의 그 전문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네. 뭐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발행해서 그 전자 계약을 한다든가 매입 대금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좀 주목했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, 두산 뭐 이런 쪽에 그 현재 매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의 그 이 전자세금 계산서에 그 접목된 기업들을 보니까 한 1,500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상당히 이런 데이터 기반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 ERP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
뭐냐면 이제 최근 이제 이런 인터넷 산업이 굉장히 커지니까 통합 구축 시스템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동사도 이 부분에서 ERP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전자계산서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그래서 아까 뭐 1,500개 기업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준비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. 일단은 실적이 대폭 올랐네요. 예, 실적 부분이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작년까지는 되게 마이너스를 하는 거 적자 다 이런 기업들이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전자 상거래라든가 플랫폼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동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이번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매출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영업이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어떤 2020년도 이후에 21년도 이후에 오면서 굉장히 변곡점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더라.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.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이제 ERP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, 제가 전자 상거래 부분, 세금 계산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겠고 새롭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볼 때 ERP 쪽이라 봅니다. 그래서 자회사를 갖다가 바로 이제 너치 파트너스를 인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부분은 아까 1,500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기업들을 하면서 자체 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ERP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실적 부분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. 어느 정도 됐던 부분. 이렇게 볼 때 특히 이제 이러한 자회사 인수 효과 부분에서 ERP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을 갖다가 좀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후광 효과가 커졌다. 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즉 이제 최근 재무관리 솔루션 부분에서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종합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갖다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기업이 실적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이러한 ERP 전문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. 비대면 트렌드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비즈니스온 주가를 보니까 하단에서 조금 반등하고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? 뭐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플랫폼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종목들을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최근 동종목의 우리가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이제 고점 24,000원대에서 이제 쭉 빠져왔던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입평들이 조금 수렴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웨이빙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좀 안정이 되면서 입평 부분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 고점에서 빠졌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거래량 부분만 많이 좀 늘어나면 됩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작은 것이 좀 흠인데 뭐 오늘보다 거래량 부분이 이제 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면 그때 타이밍을 좀 잡고 접근을 좀 하시고요.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한 25,500원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. 손절 라인은 한 29,900원대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거래량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비즈니스온 목표가 전고점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. 25,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. 꼭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특종 비즈니스온이었고요.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키워드, 빅데이터가 또 나왔어요, 매니저님. 소외된 섹터를 좀 발굴해 내시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. 일단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이다. 보시면서 한번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. 비즈니스 오늘 이어갈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
네, 두 번째 특종 와이더 플래닛입니다. 이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네. 올해 초에 상장한 종목 아닌가요? 예,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. 그럼 이 최근 종목도 좀 거래량이 좀 없을까요?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게 되면 이제 그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도 그래서 모멘텀이 또 좋은 종목이니까. 네, 예. 그래서 이제 그 와이드 플래닛 이렇게 그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빅데이터, 데이터 등의 어떤 이러한 그 기술 그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정보 처리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 이제 활용하는 그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좀 이 기업이 좀 제가 보니까 좀 특이했습니다. 어떤 게요?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원 같은 거라든가 이제 이런 그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. 제가 이제 뭐 이런 그 옥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사게 하고 나면은 다음에 들어가면 게 뜨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본 물건들이 여기 뜨네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그 타겟팅, 그 마켓 타겟팅. 타겟팅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네. 그쪽에 이제 그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갖고 현재 적용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을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DMP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좀 높이 평가한 건 바로 저 DSP 기술인데 네. 이 DMP 기술은 뭐냐면 각종의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수집해서 저장하는데 이것을 그 관리하면서 이걸 갖다 DSP에다 연결해 주는 거죠. 이게 뭐냐면 마켓 타핑 이런 그 타겟팅 부분하고 또는 기업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. 네. 그래서 딱 구매자가 필요할 수 있게 그 화면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그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DSP 부분을 그 활용을 해서 마케팅 플랫폼 쪽에 상당한 기술력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상당히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. 되게 어려워 그렇죠. 보이는데요, 매니저님? 타겟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고 네. 빅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. 플랫폼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띄워주는 부분이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이 되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쇼핑몰 메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런 아니죠? 빅데이터 부분은 되게 이제 메타랑도 간접적인 연결이 되거든요.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메타 쇼핑몰이나 이런 그 DB를 갖다가 제공해주면서 그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그 현재 데이터 플랫폼의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다. 좀 어렵더라도 네. 타켓 마케팅이라는 부분과 새로운 그 신기술이 같이 접목된 이러한 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최근 이제 뭐 그 소비를 갖다가 어떤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동기업 같은 거는 그 약 4,300만 명의 그 현재 그 이런 인적 구조의 그 소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봅니다. 네. 그렇죠. 요즘은 광고 마케팅 하려면 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오늘 종목들 이 투자 포인트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.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 앞서서 거래량이 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. 이 종목도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때 들어가야 되나요? 결국 이제 그 제가 마지막 이제 실적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네. 좀 드린다면은 특히 이제 요번에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뉴스 기사가 또 이제 나타납니다. 7월 달에.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광고 플랫폼의 어떤 실적 부분을 현재 가져갈 수 있다. 아까 그 제가 뭐 좀 어렵지만은 그 마케팅 그 플랫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수익성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연결 영업이익 부분은 일단 흑자 전환될 수 있다. 그 실적이 좀 이제 계속 좋아진다면은 네. 현재 뭐 작년까지는 그 뭐 한 8억 적자였거든요. 근데 이제 흑자 전환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그 실적에 초점을 좀 두시면서 접근하고요. 아까 이제 그 투자 전략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고점 그 31,000원대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이 그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최근 그 주가가 보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2만 원대 부분에서 이렇게 저점을 꾸준하게 그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래량 부분이 아직은 아주 크게 늘어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면 평균 거래량은 이때보다 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28,500원대를 접근을 좀 하는 이러한 그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. 손절 라인은 22,900원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와이더 플래닛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매니저님 되게 새로운 섹터를 발굴해 오셨어요. 네네. 그런데 앞으로 주도할 섹터들이 궁금한데 그 종목들 그리고 앞에 못 들어본 리뷰는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, 오늘 그 10시 40분 약간 늦어지시면 그때 네. 이제 시작을 할 게 있고요. 아까 뭐 시장에서 다 못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항상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무방에서 제가 좀 그 세세히 말씀드려 특히 오늘은 네. 반도체 부분의 그 DDR5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제 성장 섹터 오늘 같이 이제 그 생소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종목군에 대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유망 섹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익이 날까
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섹터 그리고 안에 종목까지 꼽아주신다고 하니까요. 잠시 뒤 무료 방송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별밤 특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특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